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겠다.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라고 다짐했던 그는 46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대개 머리에 총을 겨눈다. 그들은 자신을 지배했던 그 지독한 주인을 쏘는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하이! 물고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물고기 2마리가 헤엄을 치며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나이든 물고기가 그 둘을 지나칩니다. 나이든 물고기가 이야기합니다.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오늘 물 환경은 어때? 그러자 어린 물고기 1마리가 다른 물고기를 향해 묻습니다. 물이 뭐야? 이 짧은 이야기는 미국의 천재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가 생애에 남긴 유일한 졸업 연설 This is Water의 도입부입니다. 나이든 물고기가 얘기한 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월레스는 말합니다. 이 물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작동하는 사고 방식 그리고 의식의 기본 설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 무의식적인 자동 설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짧은 연설물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감옥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누른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이 바뀌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현실일수록 오히려 인지하기 가장 어렵다는 사실. 월리스는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하드웨어에 세팅되는 디폴트 세팅처럼 설정되는 하나의 기본값이 있습니다. 세상을 언제나 오직 1인칭 시점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만 떠올려봐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의 앞, 뒤, 왼쪽, 오른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순간부터 나가 중심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반드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없고 말로 듣거나 표정을 보거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다릅니다. 내 감정은 너무나도 즉각적이며 너무 직접적이며 때로는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무런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기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월리스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자동 설정이며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감각이 우리를 평생 그 틀 안에 가두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감정은 너무나도 즉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매일 만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분노와 짜증을 맞게 됩니다. 특히 어른이 되고 난 일상은 대부분 지루함과 사소한 방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평범한 하루를 떠올려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운이 좋으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퇴근쯤에는 이미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라 머릿속에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집에 먹을 게 없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결국 피곤한 몸으로 마트를 갑니다. 퇴근 시간이라 마트에 가는 길은 막히고 마트에 도착하니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명은 과하게 밝고 소리는 시끄럽습니다. 마트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마트에서 살 물건은 2가지인데 그 2가지를 찾으려고 복잡한 통로를 헤맵니다. 잘 굴러가지도 않는 카트를 이끌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으며 겨우 물품을 고르고 계산대에 가니 짧을 줄 알았던 계산대의 줄은 이상하게 너무나도 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계산대 줄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점점 내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이런 퇴근 후의 짜증스러운 일을 한 번쯤은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일생에 한 번 정도밖에 있지 않는 스페셜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일상의 기본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이야말로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퇴근 후 교통체증, 긴 계산대의 대기줄,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내가 낭비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정하지 않으면 기본 설정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 설정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합니다.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뭐야?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느려? 저 사람은 왜 줄 한가운데서 저렇게 시끄럽게 굴어? 심지어 이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무엇에 주의를 둘지 어떻게 해석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요?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월리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서 의미를 선택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월리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적으로 수정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도로에서 내 앞을 새치기 하는 차량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기본 설정에서는 새치기 하는 차량을 보고 바로 짜증이 나겠지만 의식적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저 운전자는 옆자리에 엄청 아픈 아이를 태우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차일 수도 있어. 저 차가 내 길을 막은 게 아니라 내가 저 차의 급박한 길을 막고 있는 걸지도 몰라. 마트 계산대의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나와 똑같이 지루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내 앞에서 시끄럽게 아이를 다그치고 있는 저 엄마는 평소에는 다정한 사람이지만 하필 오늘 최악의 하루를 보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월리스는 말합니다. 이런 상상이 실제로 맞을 확률은 낮다고요. 하지만 실제 사실 여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들에게 상냥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할 줄 안다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선택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내 생각을 조절하도록 스스로 강제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인생은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지금 눈앞의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재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자기중심적인 디폴트 기본값에서 벗어나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짜증과 분노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일상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가 쥐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내 마음이 편하도록 반드시 해야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정신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아주 끔찍한 주인이다 라고 월리스는 말합니다. 이 말은 매우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남부러울 것 없이 번창하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동안 죽은 채로 무의식적인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진짜 가치는 자신이 자신의 정신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데 있습니다. 월리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 없다고요.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를 숭배하며 삽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돈과 물질을 숭배하고 거기서 삶을 진짜 의미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내 옆에 돈이 더 많은 사람을 질투하며 절대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육체와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스스로가 못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며 나이가 드는 하루하루가 조급해지며 잔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성이나 똑똑해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남들이 자신을 얼마나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 평판에 신경 쓰며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끼는 불안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숭배들이 무서운 점은 그것이 철저히 무의식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지 스스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날마다 서서히 빠져드는 종류의 기본 설정인 것입니다. 결핍을 무의식적으로 숭배하면서 풍요로운 미래를 끌어당기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공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권은 무엇을 숭배할까,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 뿐입니다. 내가 기본 세팅에서 벗어나 깨어있다면 바뀔 것 같지 않은 매일이 반복인 따분한 일상 속에서도 전혀 다른 의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끌어당김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배운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행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원하는 미래가 나에게 올 수 있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말합니다. 월리스는 연설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죽기 전의 진짜 삶에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며 살라는 것. 우리 주변에 항상 숨겨져 있어서 매번 의식적으로 꺼내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이 단순한 자각. 내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그 의식의 자각을 유지하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자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주행을 끄고 내 머릿속의 주권을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 주권을 찾아와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 나는 친절을 선택하는 것. 그러함으로써 나는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것.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월리스 본인이었습니다. 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겠다.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라고 다짐했던 그는 46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대개 머리에 총을 겨눈다. 그들은 자신을 지배했던 그 지독한 주인을 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방아쇠를 당기기 훨씬 전부터 이미 죽어 있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은 평생의 숙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이미 평범한 궤도를 벗어난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의식을 가졌고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이 주입하는 무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매 순간 내 생각의 주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 자신의 원하는 미래에 도달하고야 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무의식에 지배당한 채 좀비처럼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외쳐야 합니다. 이건 무리야. 내 뇌가 멋대로 켜버린 자동주행 기능일 뿐이야. 이건 무리니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난 오늘도 내 의지대로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바라볼 거야. 이건 무리야. 저와 함께 본인의 의지대로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